이번 시간에는 오행보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행보는 태극권의 보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발이 올바른 거리와 각도를 유지하고 그런 상태에서 허실 전환, 즉 내 체중을 앞뒤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 다리의 삼관절이 올바르게 연결된 상태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오행보를 올바르게 자세 잡지 못한다면은 태극권의 동작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에너지의 운기를, 에너지의 작용을 올바르게 학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먼저 배우시게 되는 태극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오행보 자세 잡기 그리고 오행보 움직임 연습하기, 이 과정을 반드시 먼저 숙지를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간격과 거리를 잡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그렇게 하여서 발의 거리가 잡히고 올바른 각도가 유지가 되게 되면 그 발의 사이 위에서 내 몸을 올바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다리의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의미는, 다리의 위아래가 통한다는 의미는 다리의 삼관절, 즉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몸통이 연장되어서 바르게 소통될 수 있도록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다리의 위아래의 정렬을 바르게 잡는 법을 연습해 보고, 그리고 잘못된 케이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리의 간격 그리고 양발의 거리, 이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보의 올바른 발의 거리와 각도를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9개의 모는 종이를 내 발의 일보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9개의 내 한보폭 정도의 모는 종이 칸에 내 발의 각도와 거리를 적절하게 배치해 놓음으로써 오행보를 연습하기에 적절한 발의 위치를 잡아 놓는 것입니다. 제 발을 보시면서 거울 보듯 마주 본 위치로 자세를 연습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양발을 뒤꿈치를 모아 붙인 상태에서 고관절을 가라앉혀 에너지를 발바닥까지 내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단계, 오른발을 45도 바깥쪽으로 열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바깥쪽으로 90도를 열어 놓고, 중심 잡는 게 힘드시다면 조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자, 왼발의 앞꿈치 있는 곳에 점을 찍어서 정면으로 비틀어 바꿔 뒤꿈치를 겹쳐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는 종이 한 칸만큼 왼발을 밖으로 열어놓고 정면을 향하게 된 거죠. 그럼 모는 종이 안쪽 칸에 발이 맞물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은 오른발에 그대로 실어 놓은 상태 유지하시고, 다시 왼발에 뒤꿈치를 들어 앞꿈치로 점을 찍으시고, 다시 앞꿈치에 점 찍은 곳에 뒤꿈치를 맞물려서 다시 일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일보 한보폭 앞으로 딛게 된 거죠. 자,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앞꿈치로 점을 찍어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앞꿈치가 점 찍혀 있는 곳에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겠죠? 다시 왼발을 앞으로 뒤꿈치를 맞물려 디뎌서 발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뒷발은 45도 각도, 앞발은 정면 각도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의 각도가 대략 앞으로 한보폭, 좌우로 한보폭 정도가 열려 있게 되어서 발과 발 안쪽 사이에 모는 종이 한 칸씩이 벌려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오행보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각도와 거리를 잡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앞쪽으로 이동하여서 허실 전환을 하고 또 뒤쪽으로 이동하여서 허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제 왼발에 뒤꿈치를 축으로 앞꿈치를 45도 열어서 이동하게 되면은, 자, 왼발이 또
기준이 되어서 이 발이 뒷다리가 되고 뒤에 있던 다리를 앞으로 이동하면서 걸어 나가는 자세를 연습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경우에는 발을 다시 들이시고 바르게 발을 모으셔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양발의 각도와 거리를 잡는 법을 배워보셨으니까 그 기준 하에서 먼저 몸 전체를 바르게 연결하여 기본 자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발은 붙이신 상태에서요. 고관절을 가라앉히시고요. 자, 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기준 삼아 몸까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도 자세를 잡게 될 겁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서로 위아래로 맞물려 줍니다. 자, 저랑 거울 보듯 하시면 되기 때문에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하여서 위에 있는 손은 가슴 앞에, 아래에 있는 손은 내 하단전 아래에 받쳐 놓으세요. 팔꿈치는 늘어지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학습을 하였습니다. 올바른 방을 연결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살짝 열어 놓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오른발을 45도 밖으로 열고요. 왼발을 밖으로 일부 열었습니다. 자, 아까 연습하였던 방법 그대로 앞꿈치를 띄고 정면으로 방향 바꿔서 일보폭 뒤꿈치와 겹쳐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일보폭 앞꿈치 있는 곳에 뒤꿈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앞꿈치 있는 곳에 점을 찍어 뒤꿈치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발을 디디면서 먼저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뒤쪽 다리에 체중이 올바르게 실려 있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앞발을 내디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허실 전환이라 하는 것은 체중을 앞뒤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으로 나갔을 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체의 상하 정렬을 바르게 맞춥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지금 제 앞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다리에서 발의 각도는 우리가 이미 잡았죠. 정면을 향합니다. 자, 이제 무릎과 고관절의 올바른 각도를 잡으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릎이 안으로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셋째 발가락을 향해서 살짝 열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고관절이 밖으로 빠지는 현상입니다. 골반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골반의 큰 뼈가 딱딱하게 밖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무릎의 각도는 유지해 놓고 골반을 살짝 안으로 들여서 손으로 골반 바깥쪽을 잡았을 때 큰 뼈, 딱딱한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골반과 즉 고관절 부분과 무릎과 그 다음에 발목이 위아래로 한 선상에 정면에서 봤을 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앉는다면은 이 각도가 일직선상으로 그대로 이렇게 앉혀져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잘못되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비틀어져서 앉아지게 되겠죠. 일어나실 때에도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항상 위아래가 올바르게 정렬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자세에서 이제 세 가지의 형태를 살펴본 거죠. 양발의 각도, 정면 45도, 그리고 중간에 거리, 그리고 이 앞발의 정렬. 뒷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다리가 45도 각도로 내가 내려다 봤을 때 무릎이 이렇게 무너져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열려서 골반과 무릎과 발이 45도 각도를 향해서 서로 정렬되어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의 양쪽 거리는 안으로 서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발가락을 향해서 살짝 열려져 있는 각도가 유지가 되겠죠. 자, 이게 하체의 정렬을 바르게 맞췄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발을 안으로 거두어서 발을 가볍게 모으시고 자세를 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조 사모님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체의 정렬이 위아래가 올바르게 통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 사모님께서 잡고 있는 이 스틱은 손의 올바른 자세죠. 손이 몸통과 연결되기 위한 올바른 방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정렬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발목, 무릎, 고관절이 상하로 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미 잘 잡아주셨는데요. 한번 배드 케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릎이 안으로 모여 있게 되면은 지금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요 손에서 섰을 때 위아래가 올바르게 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무릎이 반드시 셋째 발가락까지 돌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골반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자세가 왼쪽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세에서는 억지로 힘을 잡아서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쪽으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금방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의 자세를 바른 우리 거리 잡기에서 이미 다루어 봤고요. 정면을 유지하고 무릎의 각도가 유지되고 고관절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게 안으로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반드시 본다면은 에너지가 위로 떠 있지 않게 고관절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관절이 속으로 잘 앉혀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뒷다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동을 할게요. 자, 뒷다리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뒷다리가 이렇게 무릎을 신경 안 써서 말려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앞다리도 무릎을 충분히 갖춘 만큼 뒷다리도 45도 각도 발이 열려 있는 부분으로 맞추어서 무릎을 살짝 열어주시고 이쪽 고관절이 안으로 잘 앉혀 있도록 해주셔야지 무릎의 각도가 다리를 지탱해주고 승강을 올바르게 소통해주고 고관절의 이 수평 위치와 위아래의 각도, 고관절이 속으로 접혀 있는 과정을 통해서 관절이 안쪽으로 감겨 말려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밖으로 에너지가 솟아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뼛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아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또 이 상태로 되게 되면 사람 몸이 위아래로 소통하게 되는데요. 그대로 힘을 주지 않고 서 있기만 하여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해지는 힘이 마치 하나의 구조물처럼 그대로 통하여서 저의 힘이 발바닥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한번 배드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게 본다면은 이미 힘이 무너져서 아래쪽으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몸에 부담을 주게 되겠죠. 골반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밀어도 쏟아지겠지만 위아래로 누르는 힘도 이쪽으로 몰려나가기 때문에 왼쪽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겠죠. 반드시 정렬을 갖추셔서 고관절을 속으로 써서 안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몸이 하나의 통처럼 연결되게 됩니다. 네, 자세 바르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오행보의 자세를 갖추고 앞뒤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고관절을 가라앉히시고요. 저랑 거울 보듯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발을 해보죠. 자, 먼저 오른손 위로, 왼손 아래로 몸 앞에서 상하 연결시켜 놓으시고요. 팔꿈치 반드시 열어놔야 됐습니다. 자, 먼저 왼발을 45도 바깥쪽으로 열어놓고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일보 열고 앞꿈치 점을 찍어서 뒤꿈치를 겹쳐서 정면으로 내려놓고 자, 이 과정을 2번 더 하는 거죠. 발이 안으로 모여들지 않도록 일직선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앞꿈치 있는 곳에 점을 찍어 뒤꿈치를 겹쳐서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하죠. 오른발 앞꿈치가 있는 곳에 점을 찍고 뒤꿈치를 겹쳐서 내려놓고 제법 앞으로 멀어졌죠? 만약에 너무 불편하시면 조금 더 안으로 들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체중이 이미 앞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되고 여전히 뒷다리에서 잘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발의 거리, 각도, 즉 뒤에 있는 발은 45도, 앞에 있는 발은 90도, 정면이죠. 그리고 거리가 좌우 앞뒤로 일보폭 정도 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거리와 각도가 잘 맞았다라면은 이제 정면으로 허실 전환,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하여서 정렬이 맞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이 위아래로 서로 소통될 수 있는지, 무릎이 안으로 모이거나 골반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자, 다시 한번 뒤로 이동합니다. 이 상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충분히 뒤쪽 끝까지 의자에 걸터 앉듯이. 다시 천천히 앞으로. 이때 이동하면서 뒷발로 땅을 미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관계는 그대로 고정해 놓고 수평으로 골반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앞에 있던 다리는 일정 부분 펴지고 뒤로 이동하였으니까 뒤에 있는 다리는 충분히 구부러지겠죠. 다시 앞으로. 정렬을 맞춰주시고 고관절이 올바르게 안으로 잘 접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뒤로. 끝까지 오세요. 다시 천천히 저랑 속도 맞춰서요. 앞으로. 속도를 천천히 해야지만 각 영역에서 쓰여져야 되는 관절의 각도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발로 딱 밀지 마시고 그대로 몸통이 통짜로 뒤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자, 이미 눈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잘 보셨겠지만 허실이 전환되면서 몸통의 방향도 바뀌고 있죠. 내 다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몸통이 정면으로 돌아왔고요. 뒤로 다시 허실을 이동시키게 되면 체중이 뒤로 실리면서 몸의 방향 또한 뒷다리가 향하고 있는 측면을 향하게 됐죠. 다시 앞으로. 고관절 뜨지 않게. 처음에는 다리가 조금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를 바르게 갖췄다면은 결국에는 수련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자세가 편한 상태로 느껴지시게 될 거고 다리와 몸통을 통하여서 에너지가 순환되게 될 겁니다. 다시 뒤로. 자, 이제는 발을 바꿔 보겠습니다. 앞발을 천천히 거두어서 내려놓고요. 45도 상태로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거리 재는 거는 이미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뒷발 45도를 기준으로 놓고 앞발을 대략적으로 내가 거리 각도를 재어서 앞쪽에 충분히 맞춰 놓습니다. 자, 한번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세요. 발의 거리가 앞뒤 좌우로 1보폭 정도, 그리고 발의 각도가 정면을 향하는지. 자, 잘 잡혔으면 앞으로 이동. 자, 여기서는 뭘 확인해 봐야 되죠? 다리 삼관절 정렬이 맞았는지. 자, 다시 뒤로 충분히 오시고요. 몸의 각도까지 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겠죠? 다시 앞으로. 발로 밀지 마세요. 밀게 되게 되면 부위의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태극권은 부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에너지 운용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다시 뒤로. 몸이 위아래로 들뜨지 않게. 다시 앞으로. 정렬. 고관절이 속으로 잘 접혀 있는지.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천천히. 발바닥에 체중이 충분히 실리는 바를 느끼시고 한 번만 더요. 다시 뒤로. 앞에 있는 발을 천천히 안으로 거두어서 양발을 모으시고 양손을 내리시고 다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수공. 호흡이 깊게 들어오고요. 호흡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